안녕하십니까. 신교수의 10분 역사 카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제 포르투갈의 침입과 쇠퇴, 즉 말라카 제2편으로서 포르투갈이 말라카에 진출하게 된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포르투갈이 인도에 와서 대량의 후추를 이제 직거래, 즉 그 직항로를 통해서 이제 유럽으로 가져가게 되죠. 그런데 이 후추보다도 더 귀하고 비싼 게 바로 향신료입니다. 근데 향신료는 인도에 집결은 하되 실제로 향신료가 나오는 곳은 인도가 아니라 저 멀리 동쪽에 있는 향신료 섬이었던 거죠.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은 열심히 이제 향신료가 어디서 오는지를 정보를 찾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향신료가 모이는 곳이 바로 이 동쪽에 있는 말라카다라는 그런 정보를 알게 되죠. 그래서 이제 말라카를 향해서 그쪽을 진출을 하게 됩니다. 포르투갈이 이제 먼저 그 동진,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리스본에서 이제 배를 타고 희망봉을 지나서 이제 인도에 최초로 도착한 것은 1498년이 되죠. 그런 뒤에 이제 인도에서 대량의 후추를 이제 직접 구매해서 기존의 루트인 페르시아만 루트라든지 또 이 홍해 루트를 제끼고 자기들 직접 이제 이 희망봉을 돌아서 오는 그런 항로를 개척을 하게 되죠. 그러면서 많은 이득을 남기게 됩니다.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제 포르투갈은 이 동쪽으로 눈을 돌려서 이 아시아에 있는 아시아시 나오는 향신료, 즉 정향이라든지 육도과 같은 그런 비싼 향신료 시장에 눈을 돌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 말라카라는 항구 도시를 이 왕국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동쪽으로의 진출을 꾀하게 됩니다. 당시 이제 그 포르투갈은 이제 고아의 그 기지를 자기 요새를 마련하고 이어서 코친 그 다음에 이제 벵골반까지 진출하고 이 말라카까지 진출을 이제 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. 말라카는 이제 이 인도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런 해협에 있는 중요한 그 왕국으로서 어떤 많은 그런 비즈니스가 성행하는 그런 도시이고 이 향신료가 모이는 그런 집산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향신료가 모이는 이 말라카를 독점해서 말라카를 정복해서 이 향신료를 우리가 독점해야 되겠다. 그리고 이 해상의 어떤 무역로를 차단해서 자기들이 모든 이 향신료에 대한 어떤 공급을 다 이렇게 독점하고 기존에 향신료가 흘러나갔던 그 아랍 이슬람 국가들을 통해 나갔던 그런 루트들을 이제 차단을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러한 그 차단을 위해서 중간중간 도시들을 점령을 하고 거기에 요새를 쌓고 자기들만의 성체, 자기들만의 어떤 그 전쟁 기지를 만들어 놓는 그런 전략을 취합니다. 여기 보시는 이 정형이 바로 이제 이게 클로브라는 향신료인데 이게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그런 그 향신료 중에 하나죠. 이 정향을 말리게 되면 이런 식의 이제 모습인데 이게 이제 못 같아서 이제 한자로도 그 정향에서 이제 그 실제 이제 우리가 못과 비슷한 향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 드디어 이제 이 포르투갈은 이제 이 말라카를 점령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이 무력으로 이제 말라카를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우수한 화력과 강력한 함대를 앞세워서 이제 포르투갈은 이제 말라카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말라카는 드디어 이제 그 결국에는 그 포르투갈에 의해서 점령이 돼서 그 이후부터 1511년에 이제 함락을 해서 1641년도까지 무려 한 150년간 포르투갈이 이 말라카라는 요 작은 왕국을 점령하면서
아시아의 모든 향신료에 대한 교역을 이제 이 항구의 점령을 통해서 이제 그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. 이때 이제 이 말라카라는 도시를 점령할 했던 그 포르투갈의 제2대 총독이 바로 이 알폰소 데 알부케르크라는 총독인데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폭력성이 아주 심하고 무력으로서 이 동남아시아의 향신료 섬들을 점령 강화했던 그런 아주 무자비한 그런 총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알부케르케가 바로 이 말라카를 정복한 지역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음, 당시 이제 그 말라카에 이제 그 포르투갈 성체가 남아 있는데 포르투갈은 이 성체에서 1511년에 들어와서 1641년도 네덜란드 VOC에서 쫓겨날 때까지 이 말라카를 지배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진을 한번 잠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포르투갈 그 알부케르que 총독이 처음에 와서 이제 이 요새를 건설을 했죠. 해서 이제 성체를 쌓았는데 1511년 8월에 이제 시작을 해서 다음해 이제 1월 정도에 준공을 한 성체인데 지금은 일부만 남아 있죠. 다 이제 없어지고 이렇게 이제 아주 빛바랜 이 성체만 남아 있습니다. 앞에 대포가 이렇게 포르투갈 대포가 남아 있고 그 당시 이제 그 이 보게 되면 이제 이게 파모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알폰소 디 알부케르케가 지었다. 이렇게 해서 여기에 그 벽을 보게 되면 이런 비문이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. 그 앞에서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그 방문해서 현지인하고 현지 안내했던 현지인하고 찍었던 그 앞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. 이게. 이거는 이제 그 말라카의 해안가에 가게 되면 큰 배가 한 척이 있는데 지금 박물관으로 쓰고 있는 배인데 이 배가 이제 포르투갈 배죠. 그래서 이 포르투갈 배를 그대로 이제 만들어 넣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라카 역사 이런 유물들을 전시해서 보게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 안에 가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어, 그 한 말레이시아 동양인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이 말라카 포르투갈이 처음에 그 말라카를 침입할 때 누가 왔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군인으로서 누가 따라왔냐면 밑에 있는 요 인물이 함께 그 동참해서 전쟁을 했었어요. 말라카하고. 근데 이 인물이 누구냐면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젤란이에요. 마젤란이 이제 세계 일주행을 하기 전에 이 알부케르케의 그 휘하 소속 장교로서 이 말라카 전쟁에 참여해서 말라카 정복을 주도했던 그런 사람이죠. 그런데 이 마젤란이 그 당시에 말라카에 와서 한 노예를 샀는데 그 노예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이 바로 이제 누구냐면 엔리크라는 사람인데 실제 엔리크 그러면 이제 포르투갈의 항해 왕자인 이름을 따서 아마 마젤란이 그 이름을 지어줬는데 원래 자기 이름이 있겠죠. 이 사람을 이제 이 엔리크를 이제 데리고 포르투갈로 돌아갑니다. 돌아가서 이제 나중에 이제 엔리크에 함께 이제 세계 일주를 하게 되죠. 그런데 그 세계 일주는 이제 포르투갈의 그 어느 지원을 받아서 한 게 아니고 이제 스페인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서쪽으로 항해해서 이제 세계 일주를 하는데 그 이 엔리크가 그때 함께 이제 동성을 해서 마젤란과 더불어서 이제 세계 일주에 성공한 사람인데 이 엔리크는 이제 필리핀에서 마젤란이 죽자 그때 본인도 이제 탈출을 해서 이제 행적 없이 사라집니다.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에서는 요 엔리크가 이제 동양인으로서 최초로 세계 일주에 성공한 사람이다 해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거기에 그 전시하고 이렇게 소개한 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걸 내가 사진을 찍어 온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당시에 이제 포르투갈 군인들이 사용했던 이제 권총이죠. 말하자면 화성총인데 이제 휴대용 그 화성총 이러한 총을 무장하고 당시 이제 말라카를 점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
네,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이제 말라카가 포르투갈에게 점령당한 얘기. 그래서 이제 말라카는 이제 국제 무역의 어떤 중심지로서 오랫동안 그 명성을 쌓쳐왔지만 이 포르투갈의 그 야심에 의해서 이 포르투갈이 향신료의 공급지를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동진을 한 끝에 이 요충지에 있는 이 말라카를 점령해서 그 이후에 16세기 초 이후부터 그 17세기 중반 이후까지는 이제 이 동양에서 나오는 모든 향신료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그 상품들 이런 것들의 집산지로서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동인도 즉 아시아에서 이 유럽 포르투갈까지 무역의 어떤 중심적인 그런 어떤 거점으로서 큰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죠. 그런데 이제 이 말라카가 이제 포르투갈한테 점령을 하고 나자 그 지역에 있던 그 많은 상인들이 이제 다 이제 탈출을 합니다. 전부 다 탈출을 해서 조호르 반도는 이제 말레이 반도 끝에 있는 지금 싱가포르 옆에 있는 곳이죠. 거기를 이주를 하고 또 포르투갈은 아시겠지만 워낙 이슬람에 대한 증오감이 많아서 이제 여기를 정복하면서 이슬람 사람 즉 아랍인들을 전부 소탕을 하게 되죠. 그래서 아랍인들을 이제 무자비하게 다 죽입니다. 죽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라카를 떠나서 지금 싱가포르 위에 있는 조호르 반도라 이런 데로 다 전부 다 이주를 해 나가면서 이 말라카는 이제 번성했던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정말 무역 도시로서 아주 그 화려하게 그 화려하게 어떤 꼽혔던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포르투갈의 어떤 독재 체제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말라카 제 2편으로서 포르투갈이 말라카를 점령하고 한 그런 얘기 그런 부분에 대한 스토리를 여러분들한테 들려주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